네,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오늘은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립교 초창기 때 아마 한번 출연해서 저희 장하영 기자랑 한번 얘기해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유튜버에 조금은 출연해 보니까 항상 그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시청자분들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이거 동아일보에서 또 여러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은 따로 유튜브 따로 운영하시는 건 없으시죠? 저희 단체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21. 네. 거기는 구독자가 혹시? 구독자 수가 많이 밀리죠. 저희보다 적은가요? 감히 비할 바는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하셔서 같이 떡상의 길을 걸으시죠. 네. 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해주셔서 요거 평가를 이렇게 딱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 보선 국면 패배. 저는요 이렇게 17% 차이였나요? 10.15%.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민심이라는 게 용서가 없구나. 자칫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저는 이 정도까지 예상은 못했었거든요. 차이가. 질 거다. 국민의힘이 질 거다. 민주당이 이길 거다. 뭐 이런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높아봐야 한 10% 안팎 이 정도 선으로 나오지 않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민주당이 그 10% 이상은 넘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여지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약간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약간 원흉 그게 약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요. 우선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매섭다 이런 표현을 썼었냐면 결국은 후보 자체의 문제, 1차적인 문제는 후보 자체의 문제 아닌가. 김태우 후보의 이 출마 이전 3개월 전에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5월경에 확정 판결이 났고 3개월 만에 이제 사면 복권을 했는데요. 저도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이 사안이 2019년에 불거진 사안이고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여권에서는 어떤 점을 부각시켰냐면 당시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에 대해서 김태우는 자범이다.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개인 비리들이 쭉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고 어떤 개인의 사적 비리가 아주 사적 비리로 얼룩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서도 안 된다. 이런 거였었는데 사실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 내용 자체는 모두 다 사실이었던 거고 또 이 대법 1심, 2심 그리고 심지어 대법에서 판단을 내린 건 이것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도 계속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개인 비리들을 부각시켰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그것을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분명히 들을 만한 부분이 있고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변명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는 좀 실패했고 답변으로 돌아간다라면 짧게 말한다라면 저는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이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재출마한 과정 이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자체가. 그 과정에서 1년의 이 인사 실패 아무래도 이제 김행 이어가부 장관 후보와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진행 경과들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했고 막판에는 좀 코미디스러운 장면들 김행 장관 후보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은 뭐랄까요? 좀 이분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논란들과 상관없이 너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당이 어쨌든 지금 또 이제 그 패배 이후에 김기현 2기를 출범시키고 인선 임명직들도 변경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 반성한다, 국민 민생, 어쨌든 민생을 챙기시는 저니까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먼저 시간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의
2기 출범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면 네, 네. 먼저 짧게 제가 변명 내지는 우리 네. 진행자분이 소개시켜준 것과는 다르게 네. 저는 이제 정치평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에 네, 관해서는 네, 네. 거의 여러분 시청자분들보다 더 훨씬 급이 떨어진 한 정치 9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 정도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있다고 댓글에 네. 심각하게 네.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김기현 소위 2기 체제 출범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김기현 2기 체제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유해서 좀 죄송스러운 면은 있지만 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저놈 정말 나쁜 놈, 저놈 맨날 학교 가면 욕하고 이러면 네.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애, 그리고 수업 시간 빠진 애, 수업 시간 자기만 하는 애라고 네. 하면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네.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해서 칭찬을 계속 하게 하면 또 업이 되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좋은 말을 해주는 경우를 못 봤어요. 좀 당내에서도 네, 좋은 말 나오고. 민주당 당연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뭐 소위 뭐 반윤 세력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네.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조차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넓게 그간 뭐랄까요? 국민의힘 주류와 가까운 분들조차도 상당히 비판적인 듣기에 따라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뽑아내던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잘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좀 믿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런 것이 믿음이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선 뭐랄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G가 이제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 페넌트레이스 초반 중반뿐만 아니라 많은 LG 팬분들이 염경엽 현 감독을 욕했었거든요. 너무 현대야구 추세가 다르다. 동떨어져 있다. 요즘 도루 안 시킨다. 그래서 도루도 많이 시킬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타자들의 능력이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극복해낸 게 염경엽 감독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김기현 대표 이 제2기가 그와 같은 많은 뭐랄까요? 저주에 가까운 악평들 속에서 그걸 꿰뚫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또 이게 회의적이다.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는 제가 약간 말씀을 헷갈렸는데 그 능력이 있는지조차 그 능력을 평가할 만한 60이냐 80이냐 평가할 만한 것조차 있는가. 저는 김기현 대표가 소위 지금 이 일기라면 1기 동안 보여준 모습이 뭔가 보여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의 마음이 통과하는 터널 정도로 바라봤을 뿐이지 김기현 대표의 고유한 능력이 있는지. 마음이 통과하는 터널.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차적인 그와 같은 외부의 시각 그리고 내부의 그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뿐만 아니라 본인들 자체가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순위로 LG가 순위로 증명했듯 김기현 대표도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기아 타이거즈 팬으로서 LG 올해 몇 했죠? 저도 기아 6위 했습니다. 6위 정도면 선방했다. 1위 팀의 팬들이 1위 팀 감독을 욕하는 걸 보면서 그래 맞아. 요즘 누가 도루 시켜 했는데 그걸 극복해내는 염경 감독의 전 능력이자 역량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거 좀 필요하다. 이걸 이겨낼 역량이 있느냐 하면은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다. 이제 뭐 그런 의견들을 이제 내어놓는 분들은 사실 이제 신당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유승민 신당이니 뭐 이준석 신당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신당을 선언한 세력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제3의 움직임을 가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양양자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회장님께서는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시는 그 모임에 가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좀 그분들은 좀 요새 좀 움직임이 좀 어떠신가요? 좀 많이 만나시고 좀 하시나요? 종종 만나고 있고요. 뭐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말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3당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네. 소위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빼고. 아닌 제진보 정당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모두 다 제 기억으로는 2%도 안 되는 정의당이 1.7인가? 그렇죠. 네, 네.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의당과 관련해서도 좀 치명적인 그런 뭐 득표율을 얻었었는데 네. 그런 뭐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3당의 어떤 진로상의 어려움을 네네.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처음에 나오셨을 때 얘기하셨을 때 예. 그때 만약에 금태섭이 주도하는 요 제3의 움직임이 그 뭔가 연대해야 될 이슈가 생긴다면 예. 민주당보다는 네. 국민의힘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 또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서 신당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연대할 어떤 그런 구체적인 좀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걸 알았습니다. 그 3, 4개월 전에 저희 것만 열심히 보기 때문에 권기범 기자님의 네. 깜짝 놀랐는데 네. 현재 여당 내에서도 여러 경로로 뭐 SNS라든가 일부 인사들의 그런 이제 그 글로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지금 이제 자막으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께서도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이 시한을 정해가지고 네. 12월 경에 우리는 뭐 연말에 뭐 얘기할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신당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제3당의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 뭐 말씀하셨지만 금태섭, 양양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합종연행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두들 뭐 본인들 명분, 기치가 아무리 좋아도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의회 공간 내에서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합종연행이 충분히 네. 앞으로 남은 내년 총선까지 기간 동안 활발히 물 밑에서 그리고 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약간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포착하신 거는 네. 없으신 겁니다. 그 재보선 이렇게 끝난 다음에 혹시 뭐 이렇게 서로 얘기 좀 하시거나 뭐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어제 네. 조선일보에 또 이제 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처럼 뭐 제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식견도 낮은데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요. 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애정 깊은 시각으로만 네. 바라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뭐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정세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것만 여당 얘기 중에 요것만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까 싶은데 이게 어쨌든 여당이 지금 총선까지 지금 전망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 정책적인 성공, 그 다음에 어떤 정무적인 성공 이런 거에 위해서 당장 요거는 바꿔야 되겠다, 요거는 좀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내년 있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지만. 네네. 뭐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루하루에 따라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뭐 지지율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 오차범위 바깥으로 차이가 날 만큼 그런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만은 또 불과 뭐 두세 달 전에는 또 국민의힘이 압도적이기도 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빠뜨릴 수 없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그렇죠.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총선 6개월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뭐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이와 같은 흔들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걸 먼저 단서로 깔고 싶고요. 다만
이와 같은 좀 지적은 해보고 싶은 게 왜 이재명 대표로 대별되는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의 혐의 자체가 중차대하고 그간에 있었던 뭐 헌정사 유례 없는 그런 이제 잡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렴치한 행위들로 열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라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국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어떤 의지와 역량들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은 결국은 인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 좀 전에 있었던 신원식, 유인천, 김행 이 세 장관 후보자들 뭐 두 분은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만은 이것들로부터 국민들이 어떤 감동을 내지는 뭐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사였나 하면은 조금 그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입니다. 인사로서 저는 지금 현재 당장 국민의힘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인사로서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뭐 앞으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혁신위 물론 뭐 이거 정부 인사가 아니긴 합니다만 혁신위 얘기가 나오는데 혁신위원장 인사도 한번 지켜볼 만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인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건 좀 이게 약간 질문이 좀 허황되긴 한데 혁신위원장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에서 뭐 시민운동가로서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재밌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자리에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